경제. 삼성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요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요,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제도를 기존의 등급제에서 건수제로 바꾸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규모 이런 것들은 안 따지고 몇 건이냐 이것만 따지겠다는 건데요. 2018년부터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박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승도입니다. 네, 어제 이 금감원이 발표한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 그냥 크게로는 건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제 현재는 그 사고 점수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건수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점수제라고 하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치료 정도를 봐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1등급이다 하면 4점 해가지고 4등급이 할증이 되는데, 네. 이번에 바뀌는 거는 그런 피해자의 그 부상 정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사고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세 건이냐에 따라서 할증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일회 사고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2등급 할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회 사고자부터는 3등급을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2회 사고를 냈다 하면 첫 번째 2등급, 두 번째 3등급을 하고 총 5등급이 할증이 되는 형태로 됩니다. 다만 5등급이 할증이 되면은 얼마 정도가 할증이 되나요? 지금 현재 난 내용을 보면 1등급에 한 6.8% 정도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5등급이면 한 30% 정도 할증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말씀을 끊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그 경미한 사고자에 대한 할증이 부담이 될까봐, 네.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 물적 단독 사고자의 경우에는 할증을 1등급으로,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할증이 되면 이게 3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1년만 유지되는 걸로. 그래서 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5등급으로 할증이 된 사람이 1년 동안 무사고이면 다음에 1등급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할인 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3년 동안 무사고여야 됐던 게 1년간 무사고로 바뀌니까 조금 소비자들에겐 이득인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할증 제도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예. 언뜻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이제 100만 원 미만, 뭐 5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를 낸 것, 예. 이것하고 뭐 1억 원 이상이 되는 대형 사고를 낸 것하고는 좀 차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바뀐 거는 그런 구별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국민이라든가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네. 의견이 서로 갈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네, 의문점이 들어요. 예.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할인할증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할인할증 제도가 내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내가 받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페널티를 받는 입장에서는 1억을 사고 낸 사람이 더 많은 페널티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보험을 운영하는 입장, 정부 당국이라든가 보험회사 입장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향후에 보험이 적용이 되는 미래 시점에도 네. 사고 가능성이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걸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통계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이 사람이 1억 사고를 냈든지 100만 원 사고를 냈든지 그에 상관이 없이 몇 건의 사고를 냈느냐가 미래 그 사람의 그 사고 위험도, 네. 확률, 이거를 높이는 걸로 이렇게 되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 예. 이거 왜 이렇게 바꾼 거죠? 할증 기준이요? 아, 예, 이거는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네. 변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 예. 옛날에 이제 지금 점수제 할인할증제가 1989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망사고라든가
1등급 부상사고라든가 이 대형사고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릴 정도로 이렇게 문제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사망이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내는 사람한테 페널티를 많이 줌으로써 그걸 줄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89년 도입한 이후로 20년 지난 현재 시점에 보면 자동차 사고 대부분이 소형 사고입니다. 예. 소형 사고로 인해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고 발생률이 23% 정도가 되는데 이거의 대부분이 소형 사고고 네.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1년간 사회적 비용이 15조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 소형 사고를 줄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 네. 이렇게 보고 이걸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수 기준으로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게요. 예.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할증 기준이다. 이렇게 예. 평가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 외국에서 보더라도 네. 대부분이 건수 기준이지 우리처럼 점수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 측면에서 생각하느냐, 보험사에서 측면에서 생각하느냐가 좀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보험사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 항상 그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게 금융당국인데요. 예.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할증으로 인해가고 보험료가 거둬들여진 게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사고자에 대해서 할증해서 그러면 그만큼을 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도록 제도를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고액 사고자에서 할증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그만큼 거들어지면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사고를 낸 사람은 내가 할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 입장은 중립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이게 이 할증제도 개편이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시킬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비업계에서도 결국은 사실상의 보험료 할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시행하는 그 내부적인 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증된 부분을 반드시 돌아가도록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국민 차원,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현재랑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만 좀 배부르는 그런 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내용을 다 모른 것이다라고 예, 저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어쨌든 보험료를 더 내야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도 더 이득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분배 기능도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보험사가 이제 이득은 가져가는 건 없는데요. 예.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할인할증 제도 도입의 목적이 뭐냐면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근데 손해율을 조정을 할 때 보면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텀 동안에 손해율이 개선이 되면 개선된 만큼 약간의 이익은 볼 수 있는데 예. 1년 뒤에는 또 그조차도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보험료를 인하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텀에 약간의 이익은 볼 수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1년 정도 텀 기간 동안에 보험회사가 약간의 이익이 나는 부분도 어떤 경과 규정이랑 걸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조차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익이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박사님, 제가 너무 몰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요. 괜찮습니다. 예, 예. 이 보험료가 개편된다, 이게 보험 체계, 할증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예. 사고율이 줄어들까요?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제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거 하면 이제 그 경제학 논문에 보면 네. 그 사람의 행태를 바꾸는데 그 금액의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페널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운전 행태를 바꾸는데 상당히 유효하다 이런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고, 연구들이 예, 있나요?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수제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이
2등급 부상사고인지 아니면 7등급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사고가 내면 운전자가 내가 얼마나 할증이 될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하지 정확한 그 금액을 산출하지 못하니까 네. 안전운전을 좀 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건수별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 건이면 2등급, 네. 2건이면 5등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보험료가 얼마가 인상이 되지 그건 나한테 어떻게 부담이 되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사고율이 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경미한 사고가 좀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소비자들은 좀 부담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 운전을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은요. 예. 네.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도록 해가지고 사고를 줄이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제도라는 게 뭐냐. 이게 경미한 사고도 전부 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냐. 예. 아니면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파산 상태에 이를 정도 대형 사고에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피해자가 한테 물어줘야 할 돈이 한 10억이 나왔다. 이런 거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맞는지 네. 피해자가 한 20만 원 나왔는데 이걸 보장을 해주는 게 맞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를 하면 계속 보험료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20만 원에 대해서 그런 거에 안 되도록 이렇게 보험제도를 하면서 네. 상대편이 나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파산 상태에 이런 거를 보험제도로 구제할 수 있다면 그게 네. 더 바람직한 보험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좀 네.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안 보이시던가요? 어떠신가요? 근데 보완해야 할 부분은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관점은 이 할인할증 제도가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할인할증 제도는 사고를 줄이는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건대 현재 발표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사고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고는 1점을 할증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평가 대상 기간을 기존에 3년에서 1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소액 사고를 굉장히 그 정책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 이 제도를 하게 되면 이제 사고율도 줄어드는 거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사고율을 본다면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네. 보완을 해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예. 시행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박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벌써 내일 금요일이네요. 금요기획에서는요, 서울 잠실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싱크홀, 동공의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모시고요, 이 발생 원인은 뭔지, 대처법은 어떻게 또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생생경제가 조금 일찍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주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시끄럽죠? 그렇다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권영주의 카조타 오늘의 스타트 카톡, 대부분 클렉션으로 알고 있는 경운기입니다. 소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동차 안에서 옆 사람과 대화하면 60데시벨입니다. 교통량 많은 교차로는 평균 80데시벨입니다. 그럼 경운기는 놀라지 마세요. 최대 110데시벨 천둥 소리와 비슷합니다. 아유, 깜짝. 소리가 너무 커서 보행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누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오늘의 스타트 카톡 경운기 누르지 맙시다.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 전문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즐겁하기 백은 설레임 즐겁하기 백은 사이다 즐겁하기 백은 월드컵 자기야, 7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깐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우리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사람.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교정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새마을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윤민진의 돌발 퀴즈 차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초창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없었죠. 그래서 헤드램프는 가스등을 사용하고 시동은 막대기를 돌려서 걸었는데요. 그러다 1911년 미국 캐딜락이 전기로 시동을 건 이것을 발명하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이때부터 헤드라이트도 전기로 바뀌고 경운기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스스로 시동을 거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1번 셀프 주유, 2번 셀프 서비스, 3번 셀프 스타터. 김민진의 돌발 퀴즈 차 세워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을 선정해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5만원의 상당의 불스원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김민진의 돌발 퀴즈 차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명차들의 향연, 그들의 역사를 만든다. 브랜드 스토리. 명차 중에 명차, 명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만든 브랜드 스토리, 그 첫 시간. 앞으로 이 브랜드 스토리에서 자동차 브랜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 분은 자동차 블로그 니 차도 기어 운영하면서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동차 담당 기자 최진석 기자, 미남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최진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브랜드 스토리 앞으로 어떤 코너가 될까요? 네, 세계에는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브랜드마다 그 각각의 이어져온 역사가 있죠. 앞으로 이 자동차 브랜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청취자분들이 지식도 쌓고 또 이런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기심도 해결하고 지식도 쌓고 일석이조. 네, 꼭 먹고 알 먹고 또 남치고 가지 잡고. 네. 아, 좋네요. 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첫 시간인데 우리가 브랜드 준비해 오셨죠? 예, 뭡니까? 즐겨옵니다. 최규! 재규,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민첩한 몸돌림으로 사냥감을 쫓는 밀림의 맹수 제규어.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로 1935년에 태어난 제규어는 맹수의 특성을 고스란히 자동차에 담아냈습니다. 외관은 날렵하고 아름답지만 남성이 물씬 넘치는 다이내믹하고 힘센 주행 성능으로 전 세계에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자동차 마니아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있는 제규어.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지, 왜 명품 중에 명품카로 꼽히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좋다. 이 브랜드 스토리는 특별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우리도 궁금한 것은 대놓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 담당자도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홍보팀의 주현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미녀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현영입니다. 네, 뭐 두 분은 서로 잘 아시죠? 예. 네, 잘 아는 사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일단 준비한 게 있죠. 청취자를 위해서 선물 많이 준비하셨다고 그러던데. 저희 제규어 차량을 선물로 드리면은 저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네. 저희 브랜드 헤리티지가 가득 녹아있는 선물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제규어 모자하고 그다음에 제규어 키링 그리고 파우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세트를 네 청취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링이 이제 우리말로 열쇠고리죠. 아, 네, 그렇죠. 키링 그러면 또 혹시 예리하시네요. 저 같은 분들은 또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서 자, 이 선물은 특별히 제규어의 팬들에게 선물을 드리겠다. 제규어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리 공지를 해드렸더니 몇 분이 벌써 올려주셨어요. 제규어는 워너비다. 제규어는 잘 빠졌다. 제규어는 탐난다. 저도 탐나요. 네. 저도요. 네. 제규어는 동물이다. 식물은 아니죠. 이딴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두 분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먼저 우리 최인석 기자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잘 빠졌다. 잘 빠졌다. 그거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일단 뭐, 잘 빠졌습니다. 네. 몸매는 뭐 그렇게 우리 최진석 기자가 이렇게 뭐 잘 빠지셨네요. 네. 우리 주 과장님께서는 뭐 하시겠어요? 남은 셋 중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규어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매력이. 여자분들이 또 나쁜 네. 남자 좋아하죠. 그렇죠. 잘 나쁜 빠지고 남자. 나쁘면 굉장히 매력 있죠. 잘 빠진 나쁜 남자. 잘 빠진 나쁜 남자. 좋습니다. 그럼 뭐 이런 글을 우리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제규어는 땡땡땡이다라고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리차드 기어 최진석 기자 브랜드 스토리 제규어 편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제규어는 과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살만한 차인가? 주 과장님, 이 그럴 만한 차인가요? 네, 물론이죠. 네, 너무 제가 뻔한 질문했죠? 네.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규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좀 품위가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흔히 지금은 이제 브리티시 럭셔리라고 말하는데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0여년 굉장히 긴 역사 동안 제규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좀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축해왔고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또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그런 이름에 걸맞는 주행 성능을 굉장히 좀 발휘하는 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르망 24 레이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망 24시 내부 레이스. 최 기자님 이거 모르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 중에서 꽤 있으실 텐데 설명 좀 필요하죠? 예,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인 르망에서 열리는 80년 역사 유서 깊은 자동차 경주입니다. 대우 자동차 르망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 르망을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자동차죠. 차가 제 첫 차가 될 뻔했었죠. 과거에. 되진 않았고. 않았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감사합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서킷을 많이 달린 레이싱카가 우승하는 게 이 경기 룰입니다. 이 포뮬러 1만큼이나 굉장히 높은 인기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주 과장님, 네. 제규어가 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나요?
네, 제규어는 처음에 이제 1951년에 C타입이라는 경주차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제 같은 차종으로 또 1953년에도 네.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D타입이라는 또 경주용 차로 1955년부터 57년까지 무려 이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뭐 XJR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르망 24시로 따지면은 총 7번의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런데 이 제규어에서 아까 방금 D타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D타입은 화려한 성적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양새로도 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기역학, 흔히 또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주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제규어를 일컬어 아름다운 고성능차라고 부르는 건 또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 제규어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은 사실 미처 몰랐네요. 솔직히 알고 있었죠. 르망을 제패하면서 이제 명성을 쌓은 제규어인데 두 번째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논쟁거리이기도 한데요. 제규어는 영국 자동차 브랜드가 맞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제규어가 사실 영국 왕실의 의전차로 많이 쓰이지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게 저 새삼 국적을 따질 필요가 근래 들어서 만들어졌어요. 네, 이 공기자님 말씀대로 제규어는 1922년 영국의 윌리엄 라이언스경이 모터사이클 사이드카를 제작하는 이 스왈로우 사이드카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회사가 맞죠.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좀 팔려다니다가 1989년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 이후에 포드 역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08년에 인도의 타타 모터스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즉 현재 제규어의 모기업은 영국이 아닌 인도 회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이제 제규어가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이제 다른 기업으로 매각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포드로부터 제규어를 인수한 회사가 그 인도 타타 모터스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규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도 타타 모터스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예전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타타 모터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제규어의 최대 주주지만 철저하게 제규어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된 후에도 영국 본사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신차 개발이라든지 R&D 센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다 저 영국 본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 영국의 국민차인 미니 있죠. 미니도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소속이 BMW 그룹입니다. 그렇죠. 즉 독일 기업이 영국의 국민차 브랜드를 갖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미니가 영국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차도기요. 네. 내 차는 분석기. 최 기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뭡니까?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악당입니다. 악당. 악당. 이게 사실 제규어가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자주 봐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회장님은? 최근 출시된 그 F타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셉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브리티시 빌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발음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규어. 제규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에서 악역들이나 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역할들을 이제 영국 배우가 도맡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저희 제규어 F타입의 장점을 좀 같이 설명하면서 이 차가 그 어느 차보다도 가장 영국다운 브랜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영국 배우들은 이제 세련된 억양과 뛰어난 집중력, 치밀함 이런 걸로 이제 악역을 소화해서 나쁘지만 더 멋지고 왠지 매력적인 그쵸. 멍청하지 않고 똑똑한 악당. 매력적인 악당. 이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규어 역시 이런 멋진 배기음,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고 있어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과장님, 네. 이 F타입은 제규어 브랜드 역사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차죠. 네. 아까 저희 이제 제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르망 24시 레고 레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등장한 그 C타입과 D타입의 명맥을 잇는 모델이 바로 그 1961년에 출시된 E타입입니다. E타입. 네. 그 E타입의 21세기형 모델이 바로 이번에
출시한 F타입이고요. 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스포츠카 전설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설의 부활이. 또 이 차에는 유명한 그 영화배우 한 명이 얽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희 우상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바로 스티브 맥퀸입니다.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네. 분이죠. 네, 남자 중에 남자. 아, 그렇죠. 상남자. 쿨가이. 이분은 영화 배우이지만 이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경주에도 직접 참여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이 타입은 이 스티브 맥퀸 형님의 MR이었습니다. 그분이 또 이 차를 몰고 또 좀 빨리 달렸을까요? 네. 과속을 하도 많이 해서 LA 경찰들이 따라다니면서 딱지를 떼느라 아주 분주히 돌아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옵니다. 그래요. 아, 참, 이 스티브 맥퀸 형님은 사실 뭐 제규뿐만이 아니고, 네. 뭐, 포르쉐라든가, 포드의 그 머스탱이라든가, 네. 특히나 그 코브라 쪽 좋아했죠. 그렇죠. 예, 이런 MR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앞으로 이제 브랜드 스토리에 우리가 자주 등장할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형님하고 또 자주 등장하실 그 영화배우가 뭐, 니콜라스 케이지, 뭐, 이런 분들도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 같죠. 네. 제기어의 역사와 같이 우리가 일단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브랜드일수록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역사를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니 차독이요. 최진석 기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니 차독이요. 니 차독이요. 니 차독이요.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 제규어에게 미래는 있는가? 미래. 중요하죠. 네, 미래. 예. 이제 과거 봤으니까 미래.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규어는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명성을 높여왔는데요. 가격이 비싼 고성능 차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적어서 경기 상황에 따라 부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판매량 부침이. 비싸. 그래서 자주 경영난을 겪어오기도 했고요. 네. 추 과장님, 네. 제규어는 지속적인 이런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제 현재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디자인의 혁신이라고 디자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규어의 현재 그 디자인 총괄을 맡은 이안 칼럼, 네. 세계 3대의 디자이너로 꼽히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이 디자이너가 지금의 굉장히 멋진 제규어를 성공적으로 디자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규어의 판매량이 늘어난 게 바로 이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의 일 기술적인 혁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규어는 연구 생산 그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엔진이 이제 탑재된 새로운 컴팩트 세단 XE가 내년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이 이안 칼럼 디자이너 세계 3대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네가 그분을 왜 만나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만나실 적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 브랜드 스토리 첫 시간 제규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가 몰랐던 그 제규어의 역사 인물 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제조사의 어떤 그 제품 DNA 철학 이런 걸 충분히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차는 기어가 아니고 니 차도 기어. 니 차도 기어. 네, 최진석 기자님 제규어는 제규어는 침실까지 데려가고 싶은 아름다운 짐승이다. 저에게 주어진 글자는 3글자입니다. 그러면 제규어는 동침 짐승. 동침 짐승. 정말 줄인 거죠? 니 차도 기어다운 됐다면서. 자, 그럼 우리 주현영 과장께도 하나 물어봅니다. 제규어는 제규어는 갖고 싶은 차다. 네. 지갑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차가 되는 거예요. 저축해야죠. 저축해야죠.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규어는 땡땡땡이다. 이벤트에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규어에서 드리는 헤리티지 3종 세트, 열쇠고리, 파우치, 모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카조타 검색하시고 좋아요,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꼭꼭꼭 눌러주세요.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니차도 기업 최진석 기자,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주현영 과장. 네. 너무나 재밌었고 다음에 또 셋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카레에서 인민진 돌발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초창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있긴 했는데 자동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도 가스를 썼습니다. 시동은 막대기 돌려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미국의 캐딜락이
전기로 시동을 거는 이것을 발명하면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가 하나둘씩 늘어서 헤드라이트도 전기, 경운기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셀프 주유, 2번 셀프 서비스, 3번 셀프 스타터.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권영주의 카조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제기호는 땡땡땡이다 라고 올려주시면 제기호 대박 선물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짧지만 강렬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아니, 자동차에도 이런 직업이? 바로 자동차 이색잡 인터뷰입니다. 첫 시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동차 컬러 디자이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약간 꼬였지만 컬러 디자이너, 바로 그 쉐보레의 컬러 디자이너 우리 정환주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컬러 디자이너가 대체 뭐 하는 일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일반 익스테리어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사람의 이제 모양을 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컬러 디자이너는 그 사람의 이제 피부톤, 예를 들어서 뭐 태닝을 얼마나 할 것인가, 또는 이제 화장,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컬러 디자이너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바깥과 또는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색상과 머티리얼도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트에 그렇군요. 뭐 가죽을 또는 세무, 이제 패브릭 색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을 하는 건가요?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에서 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의 색상 취향과 또 수출용 나가는 차들의 색상 취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무채색이 시장의 쉐어는 이제 볼륨이 높은데 국내의 경우는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안 타서 그렇습니까? 국내 소비자들 성향이 약간 좀 보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중고차 시장에 차량을 팔 때 아무래도 무채색이 좀 잘 팔린다. 그럼 뭐 지금까지 출시된 여러 그 차 중에 직접 이제 색상 디자인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 예.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색은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대표적으로 내세운 색상이다. 이게 어떤 차종의 어떤 색이었습니까? 우선 스파크의 시크릿 라벤더라는 컬러인데요. 보라빛의 컬러인데 그래요. 파란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닌 네, 그런 맞습니다. 색상이 있었죠. 그 색상 이름이 뭡니까? 시크릿 라벤더라고 시크릿 라벤더. 그 이름은 이제 제가 네이밍을 했고요. 직접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색을 하나 만들어내셨네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모나코 핑크라는 저희 스파크에서 매우 히트친 색상이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좋아하던 색상. 예. 네. 그 컬러도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뭔가 또 그 후속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있어서 네. 그 다음으로 만든 게 시크릿 라벤더인데 아무래도 모나코 핑크의 아성을 깨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소비자들의 색상 선택률에서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약간 저희는 이제 모나코 핑크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채색계에서 벗어난 약간 매우 독특한 유니크한 색상인데 모나코 핑크가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크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주변에서 그 색상 좀 빨리 뽑아달라고 개인적으로 네. 부탁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 색상 디자이너 하니까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느냐, 이 색채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색상 과연 뭘까 궁금합니다. 막상 떠오르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퍼플, 보라색. 예. 보라색이 잘 쓰면은 참 좋은데 예, 이게 그렇죠. 또 한번 못 쓰면 그렇게 참 보기 싫은 색상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색이에요. 탁 대놨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 이런 색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지역마다 국가마다 모나코 핑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컬러였는데 네.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 가면은 제일 바닥인 컬러거든요. 그래요. 저도 뭐 가끔 유럽에 출장 가보면 색상들이 전반적으로 감색 계열 이쪽이 많더라고요. 은색이나. 네. 우리 저 3392님이 새채 디자이너가 나오셨다니까 바로 질문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넘버원 색상 뭔가요? 자동차에서는 화이트입니다. 아, 흰색. 저는 뭐 예전에 앙드레김 화이트라는 색상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11님이 저는 세차하는 것도 싫어하고 스크래치를 잘 내다 보니까 은색을 추천해주던데 은색차의 장점 이거 맞나요? 더러움 덜 타는 거? 블랙 같은 경우에는 네. 뿌연 먼지가 쌓이면 눈에 쉽게 띄고 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지가 어둡게 눈에 띄거든요. 아, 은색이나 은색. 또는 그레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할 경우 눈에 덜 띄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아. 생각됩니다. 1739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환주 색상 디자이너 자동차 색상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약간 레드를 강렬하게 레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우리 쉐보레의 색채 디자이너 정환주 대리께서 이 자동차 이색 직업의 세계, 이른바 자동차 컬러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차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D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농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도시에서는 세련된 SUV가, 여행 갈 땐 더 넓은 SUV가 필요하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선열 시트, 동시에 공간의 넉넉한 페이지. SUV 2대의 효과 맥스 크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캐스트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네이버와 다음의 자동차 섹션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권영주의 카조타와 친구가 돼주시면 그 자동차에 대한 새롭고 알찬 정보들을 SNS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국화, 페이스북과 팟캐스트에서는 권영주의 카조타로 검색해주세요. 카레에서 임민진 선수의 돌발 퀴즈 차세워. 정답은 3번 셀프 스타터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하고 페이스북과 그 트위터에 정답을 올려주신 분 중 4분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수원에서 5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신차가 몰려나올 예정입니다. 새 차 기다리시는 분들 마음 설레고 어떤 차 좋을까? 가족회의도 다반사로 합니다. 집 다음으로 지출만 신중해야죠. 그런데 욕심도 납니다.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차. 아이들도 저러고 아내도 눈치를 보냅니다. 그렇죠. 가족을 위한 통큰 결단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틀어드립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김수철의 정신 차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는 파킹.